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나아가 한반도의 명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6차 북핵 규탄 결의안조차 한뜻으로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야당들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애를 배회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 상황은 단합과 일치보다는 논란과 분열을 선동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 오늘 오전 대북 결의안 2375호가 통과됐습니다. 유료 공급 30% 차단, 석유 수출 금지, 섬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의 계약 연장 금지 등이었습니다. 역대 정권 하에서 이런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에 대한 제재 조치에서 이 정도의 결의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사상 최강의 결의안입니다. 물론 미국이 만들었던 초안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내용입니다만 예전보다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류 제품이 결의안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름, 원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유품, 정유제품 등이 포함되는 것은 기름에 대한 제재의 압박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북한에 약 13억 달러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석탄 수출 금지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입니다. 다만 미국 측 원안에 있었던 원유 공급 완전 중단이 완화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향후 추가 도발 시 원유 공급 완전 중단을 추진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럴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은 대화, 제재,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 일변도 정책은 이해하나 이대로 제재 전략이 고착화되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재 일변도는 아니고요. 단지 현 국면은 대화를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북한이 통미 봉남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남쪽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총리께서 남북 대화를 위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6차 핵실험 이전까지 대통령께서는 핵 동결이 입구다. 그리고 핵 비핵화가 출구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화는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못 박는 건 뭐합니다만은 그런 국면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눌 수 있는 채널은 있습니까? 채널이 거의 망가지고 지금은 아주 형식적인 통지문을 주고받는 정도의 채널 이외에는 이렇다 할 채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두 정부가 남긴 것 중에 가장 뼈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널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국방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전술핵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한 보도가 있었고요.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장관님, 왜 미국이 지금 이 시기에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일부 언론 보도하는 요원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지 실제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도 언급을 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우리 장관님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의도는 뭐 언론의 띄우기랄까 그런 것이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정책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대북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지렛대 전략 아니냐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지 핵심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부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국방부 내외나 각 전략사령부 내에서 실제로 배치해서 검토할 때는 그렇게 쉽게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조야의 핵심부에서 그러는데 야당에서는 계속 연일 전술핵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술핵 재배치 효용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미국 캘리포니아 반대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을 발사하면 평양까지 몇 분 걸립니까? 언론에 보도된 수준이라면 한 30분 내외입니다. 네. B-52 폭격기가 괌에서 B-61 전술핵을 탑재하고 한반도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네. 그것도 한 3시간 내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핵 확장 억제력,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핵, 전술핵 우산 아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 주장하는 자체가 미국의 핵 우산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그렇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미국 핵 확장 억제력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적인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무지인 것이죠? 예.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보다 더 확실한 전술핵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담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 전술핵 배치를 직접 검토하거나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모두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남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 보듯이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면 일본과 대만이 핵 무장을 가속할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우려가 깊습니다. 북한에 대한 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저지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속내는 그대로 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일부 보수 야당에서는 나토식 전술핵 재배치도 언급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도 미국의 승인 없이 전술핵 사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자적 핵 보유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독자적 핵 보유 주장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인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고 우리가 NPT 탈퇴와 IAEA 사찰도 없애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경제와 한국 외교는 절벽에 맞닥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NPT 탈퇴하면 대외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북한 정도의 제재면 대한민국 경제대국 11위에서 폭삭 망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불가능한 주장들에 대해서 오늘 하여튼간 현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 사이버 관련된 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 10개월간 국방부 자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2014년 12월 연재욱 2대 사령관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옥도경 3대 사령관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하 심리전단 단장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보시죠. 연재욱 당시 사령관은 새벽 6시에 댓글 작성 결과를 보고받고 문맥, 오탈자, 자꾸 수정까지 직접 챙겨서 최종본을 점검했고 구체적으로 정당의 이름이나 문재인, 안철수 등의 정치인이 언급되기도 했답니다. 장관님, 이런 사령관이 집행유예가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TF를 편성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완벽하게 수사하라. 또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도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해놨습니다. 또한 8월 30일 사이버 사령부 핵심 간부는 매일 아침 청와대 윤영범 국방비서관에게 보고서가 전송됐고 김관진 장관에게도 매일 보고됐다라고 하는 폭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수사 중인 2014년 6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됩니다.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했으리라고 보십니까? 수사를 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보고받고 댓글 공작 보고서가 전달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까지 조사 대상을 넓힐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사를 해본 결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공작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삼각 공조하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군 정보기관, 정보사령부도 혹시 여기에 댓글 사건의 공작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국방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군인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지휘고와 부대 고하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시키겠습니다.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사가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엔 포함이 되십니까? 어떤 대상이건 수사의 그 폭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주 시민을 적으로 규정한 6번의 작전 지침이 발견됐습니다. 폭도로 기록한 문건은 많았지만 적으로 규정한 매우 이례적입니다. 장관님, 폭도와 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적은 군대의 적이고 폭도는 적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광주 시민을 적으로 규정한 작전 지침 때문에 발포 명령이 가능했고 5월 27일 전남도청 상무 충정 작정도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동철 의원님과 최경환 의원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법을 했을 때 제가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이미 했고 또한 그 헬기와 전투기 사건은 저희들이 미리 착수해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마찬가지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마지막 기회를 삼도록 저는 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 완벽하게 수사하라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포 경위뿐만 아니라 집단학살, 안매장 조사,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교도소 습격 사건과 무기 탈취에 대한 왜곡, 5.11 분석방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거를 직접 국방부가 검토할 것인지 수사할 것인지 해보니까 법에 벗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그 말씀드린 두 의원이 제기한 법안이 완성돼서 한다면은 저희들은 발벗고 마지막 기회로 나서서 마지막 기회로 삼아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 장관님.
장관님, 국방부는 제재의 중심축이고요. 반면 통일부는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제재와 대화 양 측면을 모두 상정한 가운데 균형 잡힌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외교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만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주변국에 대한 긴밀한 공조도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의 제1 당사자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주변국들을 추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북핵 대응에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 동맹과 한일 공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참여하는 대화의 틀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미 중 삼각 논의 탭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미 중 간의 그런 어떤 전략적 대화를 꾸준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효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저희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자, 또 소다자, 또 내지는 사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방안을 통해서 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께서 한미 중 3자 회담을 중국 측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장관급 논의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논의 탭을 좀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재는 곧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은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존재합니다. 우리 군이 정치적 색깔을 덧입는 순간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후퇴됐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적폐청산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말끔히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로 재탄생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면은 대화를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네. 북한이 통미 봉남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남쪽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총리께서 남북 대화를 위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6차 핵실험 이전까지 대통령께서는 핵 동결이 입구다, 그리고 핵 비핵화가 출구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화는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못 박는 건 뭐합니다만은 그런 국면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눌 수 있는 채널은 있습니까? 채널이 거의 망가지고 지금은 아주 형식적인 통지문을 주고받는 정도의 채널 이외에는 이렇다 할 채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두 정부가 남긴 것 중에 가장 뼈아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나아가 한반도의 명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6차 북핵 규탄 결의안조차 한뜻으로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야당들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애를 배회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 상황은
단합과 일치보다는 논란과 분열을 선동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널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국방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전술핵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한 보도가 있었고요.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장관님, 왜 미국이 지금 이 시기에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일부 언론 보도하는 요원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지 실제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존 맥케인 원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유품, 정유제품 등이 포함되는 것은 기름에 대한 제재의 압박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지는 북한의 약 13억 달러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석탄 수출 금지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입니다. 다만 미국 측 원안에 있었던 원유 공급 완전 중단이 완화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향후 추가 도발 시 원유 공급 완전 중단을 추진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그럴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은 대화, 제재,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 일변도 정책은 이해하나 이대로 제재 전략이 고착화되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재 일변도는 아니고요. 단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 오늘 오전 대북 결의안 2375호가 통과됐습니다. 유료 공급 30% 차단, 석유 수출 금지, 섬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의 계약 연장 금지 등이었습니다. 역대 정권 하에서 이런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에 대한 제재 조치에서 이 정도의 결의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사상 최강의 결의안입니다. 물론 미국이 만들었던 초안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내용입니다만 예전보다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류 제품이 결의안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름